네, 여러분, 시간 차단, 타임 블로킹이라고도 하는데요. 혹시 이 시간 차단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차단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약간 어감이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 시간 관리 기법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시간 차단, 타임 블로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피스 튜터 전경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칼라 코딩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칼라 코딩에 이어서 같이 붙어 있는 개념입니다. 이 시간 차단이라는 개념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차단이 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저랑 오늘은 좀 웹브라우저 검색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제 교환도 좀 띄워놓고 이론을 좀 설명드린 다음에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의 캘린더에 적용하면 되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한번 컴퓨터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여러분들 요즘 챗 GPT가 각광이잖아요. 빙에다가 한번 타임 블로킹이 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임 블로킹 기법에 대해 알려줘라고 하고 한번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네, 타임 블로킹 기법은 일정한 시간을 블록으로 나눠서 각 블록에 뭐 아무튼 이제 쭉 나열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빙 설치하셔가지고 이 부분 이제 신청해 놓으시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채팅창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알려주네요. 깔끔하게. 물론 이제 더 자세하게 알려줘 이렇게 계속 질의응답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설명을 굳이 길게 안 해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참 점점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인공지능도 이 타임 블로킹 기법을 알고 있다. 이제 그거를 좀 설명드린 거고요. 한번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제가 해봤어요. 구글에서 이제 영어로 타임 블로킹 메소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 보시면은 쭉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 그림도 있고요. 이건 지난번에 설명드린 그 칼라 코딩 같은 이미지죠. 그러니까 같이 이게 붙어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 투두이스트, 뭐 두 번째는 아사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 시간 관리라든지 작업 관리,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하는 그런 툴들, 먼데이닷컴도 보이네요. 이렇게 이제 그 기업에서 만든 블로그에 아티클들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잘 설명을 해놨다는 뜻일 텐데요. 한번 첫 번째 그 결과를 눌러서 한번 보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해외 사이트들도 한글로 다 번역해서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한국어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 차단에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 차단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책으로 딥워크이라는 책이 있어요. 칼 뉴포트라는 분이 이제 지은 건데 그 부분을 또 이제 설명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요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을 어떤 컨셉을 잡지 않고 쓰면 이메일도 뭐 8시에 했다가 뭐 10시에 했다가 12시에 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몰아서 처리를 해보자라는 거죠. 이 몰아서 하는 기법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시간 차단, 작업 일괄 처리, 하루의 테마를 정하는 거, 타임 복싱 뭐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요. 자, 이런 부분 제가 일일이 다 이 영상에 소개시켜 주기엔 너무 양도 많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이게 마음에 들어야지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이 정도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글이나 여러분들 챗 GPT 아니면 빙 챗에다가 이렇게 이제 한번 검색을 해서 어떤 탐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쉽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 블로킹이 뭐냐면 하루를 블록으로 나눠서 시간을 관리하는 시간 관리 방법인데 그래서 그 블록에 어떤 특정 작업을 딱 넣어야 돼요. 뭐 이메일이면 이메일 체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넣고 미리 시간을 할당을 딱 해놓는 거죠. 캘린더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할당을 해놨지만 뭐 어떻게 사실 여러분들 일과가 여러분들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카톡이 울렸는데 그걸 봐버렸다든지 또 여러분들 아웃룩 띄워놓으면은 이 우측 하단에 아웃룩 알림이 뜨면서 또 제목이 또 뜬다든지 이런 각종 알람들이 막 뜨면 산만해지거나 또 상사님이 갑자기 급 호출을 하면 또 이제 갔다가 오면 내가 지금 뭐 하다가 여기 왔지?
이렇게 이제 까먹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캘린더를 딱 열어보면 내가 타임 블로킹을 잡아놓은 부분이 이미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지라고 해서 원래 작업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면 내비게이션을 쓰는데, 그 내비게이션에서 주요 목적이 뭔가요? 경로를 입력하고 만약 경로를 이탈하면 다시 재탐색을 해서 원하는 경로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아웃룩 캘린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웃룩 캘린더에 일단 지난번에 배운 이제 시각화, 칼라 코딩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는 모든 그 행위가 여러분들 벌써 시간 차단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캘린더에 기록을 하되, 근데 이제 시간 차단 기법을 배우면 이제 중요한 거를 묶어가지고 딱 배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리고 주변 여러 가지 그런 방해 요소들에 압도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그 캘린더, 제가 그 홍길동이라는 분을 예시로 들었던 그 캘린더 한번 볼까요? 벌써 이제 오늘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6월 20일인데 지난주 영상을 지난주 캘린더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이게 색깔만 부여한 게 아니라 이미 타임 블로킹 기법으로 넣었구나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수가 있죠. 보시면은 제가 이메일 확인은 9시, 1시, 5시에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시 좀 그날 여러 가지 정신이 없었다, 잠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다, 아니면 딴 일을 하다가도 이 캘린더를 열어봤을 때 이 시간에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를 딱 보는 순간 이제 이거에 이끌려 가지고 이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에는 다 주요 업무 처리 그 주에는 그렇게 넣어놨고, 오후에는 비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 투두 리스트라든지 제 다이어리를 보면서 이제 미팅, 고객사 방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과의 통화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이제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시간을 다 배정을 해서 할당을 해 놓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되풀이 일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되풀이 일정은 이미 다 이제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제가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를 리뷰를 하면서 내가 타임 블로킹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지금 이제 빈 영역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비워두면 안 되고, 이제 타임 블로킹 기법을 배우셨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날 이 시간에는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월요일 날은 내가 무슨 업무를 하고, 화요일 날은 어떻게 하고, 수요일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일일 테마를 정해 놓으신 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유튜브를 매주 수요일 혹은 목요일 날 이렇게 올려드리기로 마음 먹었으면 원고 작성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촬영 편집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유튜브에 게시하고 홍보는 언제 하고, 이렇게 이제 또 주간 테마를 또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되풀이 일정이 됐던 타임 블록으로 제가 한 주 리뷰하면서 넣었던지 탁탁 넣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고, 혹시 방해가 들어왔더라도 다시 이탈한 경로를 다시 찾아오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같이 아웃룩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캘린더에서 범주 색상도 지정을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이 타임 블로킹을 반드시 해 보셔라. 그만큼 여러분들 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순위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오늘 이 배우신 타임 블로킹까지 배우시고 나면은 이 캘린더가 중요하고 이게 나한테 하도록 암시하는, 시각적으로 암시하는 암시력이 있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캘린더를 비워두면 남이 당신 캘린더를, 여러분들의 캘린더를 이제 채운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만 일을 하는 경우에는 오늘 캘린더 다 정해놓고 내 머릿속에 다 있어 이러시면 상관없지만, 이제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를 할 때 아웃룩 캘린더가 조직마다 다 들어있거든요. 익스체인지 서버를 쓰거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도입한 기업이라면 캘린더를 서로 공유해서 보기도 하고, 또 모임 요청을 하게 되면 그분이 이메일로 캘린더에 시간을 딱 부킹을 해요.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 요청을 하거나 미팅 요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비어있는 부분을 알아서 AI가 탁 찾아가지고 이 시간이 비었습니다, 이제 요즘 알려주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넣기도 전에 남이 여러분들을 딱 채우는, 실제로 채웁니다. 그건 이제 아웃룩을 쓰시는 조직에 계신 분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캘린더가 비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멍하게 돼요. 이게 시각적으로 암시를 주는 게 없다라고 하면, 아, 오늘 굉장히 일정이 여유롭네? 근데 사실은 그날 중요한 약속들이 투두 리스트에 적혀 있었다라든지 이메일로 온 메일 내용 안에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캘린더에 반드시 시간을 배치해서 할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미국의 HP에서 예전에 연구를 한 결과를 제가 옮겨온 건데요. 책에서 본 내용을. 그래서 투두 리스트에 놔두지 말고 캘린더에 타임 블로킹 기법으로 넣으면 일이 제때 끝날 확률이 75%나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연구 결과에 따른 책을 인용한 건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 캘린더를 정말 잘 써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느끼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같이 결합해서 이제 그 칼라 코딩과 타임 블로킹을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캘린더의 중요성이 좀 인식이 되셨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저처럼 이제 빈 캘린더를 어떻게 채울지 이제 고민하셔가지고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바로 되지는 않아서요.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뭐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제 유튜브 연재하는 동안에라도 그 캘린더를 여러분들이 좀 친숙하게 이용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그 주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울 캘린더를 가지고 계속 예시를 드렸는데 실제로 구글 캘린더 많이 쓰시죠? 예, 저도 다 압니다. 뭐 저도 개인적인 부분 구글 캘린더를 일정 정도 쓰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구글 캘린더를 아울 캘린더에 불러와서 같이 겹쳐서 보는 거, 이 부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